여러분,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가 벌써 5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곳곳에 문재인 정부가 아직 남아 있어요. 도대체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에 수장이 계속 버틴다는 거, 이거 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으면 새로운 정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수장이 돼야 돼요.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공기업도요. 한국광해광업공단 말입니다. 여기 말이에요. 여기 아직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호주 나라부리 탄광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7.5%인데 이거 매각 서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에너지값 폭등했습니다. 국제유가 폭등, 천연가스 폭등, 석탄 폭등, 난리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말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우리가 수입해서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적자 규모가 장난 아니죠. 한전이 올해 40조 적자가 난다고요. 40조.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지금 전기요금은 그동안 안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어렵게 확보한 탄광을 매각하겠다니 참 이게 무슨 정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잘하려고 대통령이 되면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름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찬물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것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게다가 호주에 있는 와이옹 강산, 이건 유연탄 강산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대체 알짜 강산을 왜 팝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직도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탈석탄 정책이죠. 탈석탄 정책이 아직도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예요. 참 웃기게 지금도 남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죽은 사마이가 죽은 제갈공명이 사마중달을 물리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거 충격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에너지 대란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데 이 나라부리 탄광 지분을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요? 참 어쩌면 환장하겠네요. 그죠?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이 호주 나라부리 탄광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2009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죠. 쉽게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싫은 거예요. 적폐 세력 전 세계에 이게 자원개발한 정책은 적폐 정책이다. 부셔버려라 이런 뜻인가요? 지금 매장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연간 6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호주가 77.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일본, 중국이
4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판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서로 살려고 들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이렇게 계속 매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휴,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엉터리죠. 엉터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치인이라는 그냥 표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작자들 말입니다. 도대체 그들 머릿속에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게 들어가 있나요?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요,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전쟁 때문에 서방에 대한 에너지 제재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 다 난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확보할 것인가? 난리도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석탄 가격이 2021년 9월에 톤당 188달러였습니다. 근데 지난 9월에 414달러예요.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데도 내다 판다고요? 참 환장하겠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 불가. 이해 불가예요. 그렇다고 이게 한국 광업공단 사장한테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임기 보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야당까지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5개 발전사가 석탄 구입 비용이 올해 상반기만 7조 9,304억 원입니다. 하반기엔 10조 1,640억 원.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6조 2,140억 원이었잖아요. 지금 10조까지 늘어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발전사들 석탄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남동발전은 80%나 됩니다. 동서, 서부, 남부, 중부 발전까지 보면 석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탈석탄하겠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다시 석탄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올겨울 석탄 발전을 다시 가동할 준비를 마쳤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석탄 발전소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전 세계는요 이제 석탄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각이 이야기 나오니까 매각한다고 하니까 지금 황당할 따름이에요. 황당할 따름이에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이 발전 5사라고 하죠. 발전 5사 공기업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부채 비율 보세요. 중부 발전은 241%입니다. 서부 발전은 192%고요. 남부 발전은 167%, 남동 발전도 135%입니다. 동서 발전도 105%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에 사장들 전문가들 별로 없습니다. 전부 말입니다.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공기업에 낙하산 보내서 노조와 짬짬이해서 그야말로 월급 나눠먹게 하고 있는 데가 이 공기업들 아닙니까? 그 공기업들이 지금 부채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석탄 확보를 더 많이 해야죠. 자원개발을 더 많이 확대해야죠.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자원개발을 제대로 했었다면 그때 이후로 차기 정부들이 제대로 했었다면 지금 우리는 만세 부를 겁니다. 만세. 자원개발에 관한 한 우리는 진짜 만세 불렀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 이건 탈원전 정책하고도 비슷한 그런 어떤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다워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에는 별 관심 없고 권력을 잡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결국 그 사회는요, 예, 정치의 위기이자 경제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독일도 보세요. 독일도 에너지 석탄 발전소 더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석탄 발전 상한선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 사람의 대통령이 밉다고 해서 뭐 쉽게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뭘 죽게 만들어요? 본인이 자살했는데. 네. 그걸 뭐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보복을 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지금 뭐 한다고요? 감사원에서 뭘 보내니까 예, 서해에서 민간인이 북송 사태가 탈북이 아니죠. 월북이죠. 월북 사태가 일어났다고 감사원에서 질의서를 주니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이것은요 본인이 국민에 군림한다는 뜻이에요. 감사원이 한다는 자체는 국민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이죠. 그것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내가 위에 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제발 대한민국 정치가 경제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공기업의 사장들, 정책 집행하는 부서의 어떤 수장들 당연히 물러나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정부의 정책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책이 바뀌어야지 나라가 바뀌는 거고 나라가 바뀌어야지 뭔가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탈원전 정책, 탈석탄 정책 이런 이념에 얽매인 정책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 지금도 보고 계실 겁니다. 답답합니다.